형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동생이 산다고요. 근데 형도 죄가 없었어요. 동생도 죄가 없었습니다. 둘 다요. 억울한 사람이 둘이었는데 형은 그 중 하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나섰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영조영간 경상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최씨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최진, 동생은 최한이었습니다. 형이 26, 동생이 22이었어요. 아버지는 두 형제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형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쳤어요. 형 최진이 논에 나가면 동생 최한이 밭을 맡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형이 등짐을 지고 나가면 동생이 어머니 옆을 지켰어요.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셋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말했어요. 너희 둘이 있으니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어요.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마을 양반 정진사 댁 곳간에 불이 난 거였어요. 곳간이 다 탔습니다. 쌀이며 보리며 가을 수확물이 전부 재가 됐어요. 정진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정진사가 가리킨 사람이 동생 최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 곳간 근처에서 저 아랫마을 최신의 동생 녀석을 봤소. 분명히 그 녀석이 불을 질렀소. 최한이 펄쩍 뛰었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있었습니다. 정진사가 말했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소식을 들은 형 최진이 달려갔습니다. 아우가 억울합니다. 그날 저녁 아우는 저랑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정진사가 최진을 봤어요. 내가 형이냐? 형이 동생 편 드는 건 당연하지. 그게 무슨 보증이냐? 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머니도 같이 계셨습니다. 정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아들 편 안 들겠냐? 그것도 소용없다. 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뭘 내놓으면 믿겠습니까? 정진사가 말했어요. 관아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현감 앞에 섰습니다. 정진사가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틀림없이 최신의 동생이 불을 질렀습니다. 최진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우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현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양반이 직접 봤다는데 농사꾼 말을 어떻게 믿겠소? 최한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남의 곳간에 불을 지릅니까? 현감이 말했어요. 동기가 있소. 작년에 정진사한테 빌린 곡식 아직 못 갚지 않소? 최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빌린 게 맞았으니까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원한이 있고 현장에서 목격됐소. 최한을 가두시오. 최한이 끌려갔습니다. 최진이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감 어른, 동생이 억울합니다. 제가 대신 죄를 받겠습니다.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현감이 말했어요. 대신 죄를 받겠다고? 그럼 내가 불을 질렀다는 거냐? 최진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저 대신 동생이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현감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가더라. 형제가 같이 갇혔어요. 어머니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아로 달려갔어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억울합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포졸이 막아섰어요. 물러가시오.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는 관아 앞에서 밥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달랬어요. 어르신, 그만 집에 가십시오. 몸이 상하십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두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오? 아무도 더 말을 못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관아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옆에 잿빛 두루마기를 입은 나그네가 멈춰 섰습니다. 달고 다른 집신, 먼지 앉은 갓. 나그네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요? 어머니가 다 털어놨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 분란 이야기, 정진사 이야기, 형감 이야기, 형이 대신 죄를 받겠다고 한 이야기. 나그네가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불이 난 게 몇 시쯤이었소?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녁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오던 참이었으니까요. 나그네가 다시 물었어요. 정진사 집이 어느 방향에 있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쪽입니다. 마을에서 동쪽으로 한 마장쯤 가면 나와요. 나그네가 일어섰어요. 됐소. 나그네가 관아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이 막아섰어요. 나그네가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 마리 말이 새겨진 손바닥만 한 청동패가 나왔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엎드렸어요. 아전들이 엎드렸습니다. 형감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진사한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문수였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문수가 정진사를 불러다 놓고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불이 난 게 저녁해질 무렵이었소? 정진사가 말했어요. 그렇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마을에서 동쪽에 있소? 정진사가 말했어요. 그렇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동쪽을 보면 어떻소? 정진사가 멈칫했어요.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 동쪽은 역광이 됩니다. 역광이 되면 어둡소. 어두운 데서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소? 정진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시각, 그 방향에서 사람 얼굴을 봤다는 건 불가능하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본 건 무엇이오? 정진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주변을 봤어요. 아전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한 명이 눈을 피했어요. 박문수가 그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진사 집 근처에서 뭘 봤소? 아전이 떨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관아 아전이 거짓말을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소? 아전이 무너졌어요. 정진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최 씨 동생이 거기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요. 관아가 술렁였어요. 진짜 불의 원인은 곳간 안에서 시작된 실화였습니다. 정진사가 가을 수확물을 잃은 손실을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 빚을 진 최한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최진과 최한이 관아 마당에 섰어요.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붙잡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형 최진이 눈물을 삼켰어요. 동생 최한이 어머니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박문수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정진사는 포박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아전도 파직됐어요. 형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양반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가뒀으니까요. 박문수가 형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어서 집에 가시오. 형 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최한이 말했어요. 형이 대신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형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어요. 형한테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 마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최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최진이 동생 어깨를 한번 잡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박문수가 돌아섰어요. 해가 어느 쪽에서 지는지 그 한 가지가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있어요. 크게 보려고 하면 놓쳐요. 작은 것 하나가 전부를 바꿉니다. 박문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걸었습니다. 달고 다른 집신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